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자원봉사 기초교육, 성인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하러 온 저는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교육강사 우근주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함께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 아니면 오늘은 처음 자원봉사에 대해서 접하게 되신 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교육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자원봉사 이해하기, 그리고 봉사활동 제대로 해보기. 자원봉사 이해하기에는 자원봉사가 어떤 것인지, 자원봉사의 의미, 그리고 개념, 그리고 특성 같은 걸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 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겁니다. 또 하나, 저희 고양시 자원봉사 센터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 하시죠. 먼저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원봉사가 도대체 뭐지? 내가 어떨 때 하는 게 자원봉사지? 여러분들이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는 한문에 나오듯이 자원봉사,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봉사한다라는 의미, 또는 라틴어로 자주적 의미로 봉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발룬투어, 서포트, 발룬타스라는 여러 가지 의미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다라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서 제공하려는 행위, 그것을 이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바로 자원봉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개념은 예전과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자선, 그러니까 내가 뭐 쌀을 갖다가 많이 갖다가 일방적으로 베푼다든지, 아니면 무슨 연탄을 베푼다든지, 가지고 있는 분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일을 자원봉사를 했다면,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호혜,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받는, 나눔을 주고받는 행동, 그리고 기본적인 의무이자 사회적인 책임으로까지 변화가 되어서 for에서 with로 개념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면 교육을 하게 되면 이 자원봉사의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꼭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도 저하고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특성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야기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발성, 공익성, 그리고 무보수성, 그리고 지속성,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성은 뭐냐면 누가 시키는 게 아니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라서 자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공익성은 내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라고 해서 자원봉사 특성 중에 공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무보수성, 앞에 개념에서도 나왔지만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무보수로 대가 없이 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무보수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4번째, 한 번을 시작한 자원봉사이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속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자, 자발성, 공익성, 그 다음에 무보수성, 그리고 지속성, 4가지 특징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특성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욕구, 또 하나는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욕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발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개인적인 욕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필요는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면 개인이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필요하게 됩니다. 뒤에도 사례가 나오겠지만 세월호 사건이나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이 나왔을 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현지에 내려가서 그곳을 위해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세월호 사건 때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도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상담자들,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이 현지에 가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도 욕구가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자원봉사의 특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보시는 저 새는 2007년도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때 기름에 흠뻑 젖은 새인데, 그때는 돌도 그렇고 저런 생물들도 모두 저렇게 기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는 이 바다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바다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봉사자들이 현지에 내려가서 저렇게 줄을 서서 기름을 닦고 그 다음에 기름띠를 제거하고 많은 봉사를 통해서 5년 만에 다시 살아있는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해양생물들이 거기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깨끗한 바다가 되었다고. 이게 봉사의 힘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등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신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효사랑 봉사단 단장 신정은입니다. 저는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서 댁에 직접 방문해서 도시락을 전달해드리고 간단하게 말동무를 해드리거나 전등 갈아드리기, 생필품 사드리기, 병원 모셔다 드리기 등의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그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은 좀 힘들지만 저희의 작은 수고가 큰 기쁨으로 다가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삶의 흔적인 눈가, 입가의 주름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고 이런 점이 와닿을 때마다 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크게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거환경 개선팀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서동우라고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팀의 유연구라고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팀 대장 서용우입니다. 저희는 독거 노인분들이나 장애 후 가정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에 대한 관한 것을 개선해 주고자 도배, 장판, 페인트, 전등 교체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는 가정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세가 많이 드셔서 거동에 불편한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평소에 이렇게 본인들이 집을 고치기 어렵고 또 도배나 장판 이런 것들 지저분해진 가정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쳐드리고 새롭게 새 집처럼 만들어드리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에 고맙다는 말씀 해주시고 밝은 얼굴로 웃어주실 때 그때 가장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에 허락할 때까지 이런 보람된 일을 자그마한 일이라도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책 읽는 사람들에서 6년차 봉사를 하고 있는 진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낭송마을 책 읽는 사람들의 조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청에 근무하는 김경입니다. 저는 일산 책 읽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에서 여러 가지 낭독 봉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 낭송으로 시각장애인들 분께 낭독으로 들려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저희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들려드리는 새로운 소식을 매주 전화로 송출되는 소식지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월 좋은 생각하고 고향 소식지를 또 읽어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이제 도서 녹음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그분들한테는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통해서 꿈도 키우고 상상의 나래를 피우고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복지관에서 들려드리는 새로운 소식을 접하시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다른 통로가 된 것 같아서 그럴 때 보람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이나 어르신들께 항상 안부를 묻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영상에는 고양시에서 반찬 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림 봉사를 하시는 분들, 훌륭한 봉사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 성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고양시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거죠.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해보시면 스스로 행복을 느끼리라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인자원봉사 활동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청소년과 다르게 성인인증봉사기관은 행정안전부, 행안부라고 하시죠. www.1365.go.kr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서 봉사를 했을 때 인증을 해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VMS, 여기에는 각각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한 군데만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각각 가입을 하셔서 연계에 동의를 하시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실적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인증, 그 다음에 문화체육자원봉사 등 여러 기관에서 내가 자원봉사를 한 활동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활동을 제대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절차가 있는데요.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365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이 실명으로 하시지만 거기에는 아이디를 통일된 아이디를 하나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실적을 입력하다 보면 아이디가 2개, 3개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시면 이분들은 아이디도 헷갈릴 뿐 아니라 나중에는 패스워드, 비번도 잘 몰라서 자꾸만 바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당황하시지 마시고 저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다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일감이 뭐가 있을까? 고양시에는 어떤 일감이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일감은 뭐가 있을까?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일감은 무엇이 있을까? 찾아서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감이 있는데 뒤에 가서 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그리고 난 뒤에 이 봉사에 대한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확인서는 내가 자원봉사를 했다는 어떤 실적이 인증이 되는 거라면 자원봉사 활동 평가는 내가 이번 자원봉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느꼈고 이 기관에서 봉사를 했더니 좀 이러이러한 게 좋은 점이 있더라. 이러이러한 건 개선할 점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 라고 메모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에게 훌륭한 재산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확인서 발급이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서 발급을 하는 순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1365 저희 포털 사이트예요. 여러분에게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1365가 왜 1365일까요? 예, 시력 좋으신 분 벌써 찾으셨죠? 1년 365일 자원봉사하기 좋은 날이다 해서 1365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회원가입하는 것부터 어떤 일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지사항,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 안에 다 있습니다. 저희 그 1365 포털 사이트에 보시면 온라인 영상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교육은 1년에 한 번 1시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시청하시고 나면 거기 안에 과제를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과제라 해서 시험인데 어려우면 어떡하지? 아닙니다. 간단하게 그 안에 있는 문제를 풀고 과제를 제출하시고 나면 봉사 시간을 인정드립니다. 옆에는 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덕양분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내가 속한 기관, 내가 속한 단체에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싶다 하시면 그분들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여러분에게 교육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이 있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성인, 기관, 단체, 동아리 등을 상대로 저희 같은 교육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자원봉사에 대한 기초교육도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연중 신청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저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 메일로 전송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게 메일 작성이 좀 어렵다 하시면 저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1365 홈페이지에 영상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봉사 안내나 자원봉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자료 등등이 올라가 있으니 꼭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과 뒤에 화면이 이게 1365 포털 사이트에 있는 건데요. 온라인 영상교육 꼭 1시간 인증받으시고요. 센터에서 하는 정기교육도 참여하시고요.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원봉사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먼저 어디서 활동을 할까? 아, 나는 집이 여긴데 어디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지? 그런 분들은 내 집과 가장 가까운 거리,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저 서울시 뭐 노원구 이렇게 하면 너무 오고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집과 활동 장소까지의 거리를 생각하시고, 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디다, 그 관심 있는 분야, 그 다음에 기관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누구하고 하지? 아, 난 주변에 친구들도 있지만 직장 가고 다 나 혼자뿐인데,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혼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는 주변에 같이 차를 마시는 모임이 있다든지 그분들하고 함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혹은 친구나 직장 동료, 그리고 가장 좋은 거 가족들하고도 하시는 것도 어떠실까? 주말에 가족들하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 나는 관심 있는 분야가 좀 요즘에 환경 쪽이라 환경 분야 쪽으로 하고 싶어. 나는 에너지 쪽으로 하고 싶어. 나는 그림 쪽으로 하고 싶어. 내가 관심 있는 그 봉사 활동의 영역을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아, 무조건 자원봉사도 라는 거가 아니라 그 자원봉사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할 수 있는가가 나에게 관심 분야가 되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원봉사를 하는데 왜 자원봉사를 하지? 내가 뭐 때문에 하지?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나? 아니면 뭐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왜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동기나 목적에 대해서, 아, 내가 올해는 자원봉사를 한 20시간, 30시간 좀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 환경봉사는 얼마를 하고, 뭐 음식봉사는 얼마를 하고, 뭐 그다음에 시설봉사는 얼마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시면 나중에 일감을 찾으실 때 훨씬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나는 바빠. 월요일엔 계모인가, 화요일에는 엄마들 만나야 돼, 수요일에는 목욕 가야 돼. 바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비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 시간을 충분히 만드셔서 활동 가능한 시간, 활동 가능한 요일을 정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실천하는 자원봉사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활동 방법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아무거나 하는 게 자원봉사일까?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계획된 그런 시간 하에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활동을 하더라도 절차나 그런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큰 기관이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기관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그 기관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뭐 언제부터 생겼는지, 어떤 지역사회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먼저 검색을 하시고 가시면 정보로서 정보를 앞서가는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 일감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생이시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저는 가정학이지만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악기를 다루면서 봉사를 하실 수 있는, 고양시의 그 암센터 같은 데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면서 음악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주부시라면 본인이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이웃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는 직장인 맞벌이를 위해서 나는 이제 직장을 안 다니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중간에 공백 시간 동안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 자기 재능을 살려서 아이들 미술 지도도 하고 숙제도 봐주고, 그런 만들기도 같이 종이 접기 만들기도 하고 구연동화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 나는 뭘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어르신이라면, 아, 나는 이제 퇴직도 했고 뭐 아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동안 쭉 살아오신 그 훌륭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후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연동화 같은지, 또 하모니 합창단이라 해서 실버 합창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공연 많이 다니세요. 또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민요에 관심이 있으셔서 민요를 배우셔서 민요를 가지고 봉사 다니시는 분, 예, 노노케어, 그 다음에 13세대 프로그램 참여로 내 스스로도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르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자원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장인 굉장히 바쁘죠. 아침에 일찍 갔다 저녁에 늦게 오기 때문에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주로 주말에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단체를 속해서 갈 수도 있지만 사회공헌활동팀이 있다면 거기에 가입을 하셔서 그 팀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는 팀들은 사회공헌활동팀에서 뭐 연탄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김장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말벗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봉사를 통해서 직장인들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자를 선택할 때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를 갈 수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을 내가 갈 것인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계신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내가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나는 청소 같은 거 정리정돈 잘하고 수납 잘하니까 환경 분야로 내가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 내가 꼭 잘하는 것만 가야 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게 좋은데 우선에 시작하실 때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좀 가시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에게 좀 관심이 많아서 어르신이 있는 요양원 같은 데 봉사도 가고, 또는 이제 그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는 곳에 가서 기저귀도 접어주고 식사 봉사도 하고 청소 봉사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야가 다르지만 봉사는 자원봉사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활동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원봉사에는 나눔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를 받아서 내가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봉사를 하러 갔지만 그 봉사를 통해서 나는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고 오는 게 바로 나눔의 자세, 사랑의 자세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자원봉사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네? 내가 이런 기술이 있었나 보다. 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청소년기나 성인들도 이 배움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직업도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로 봉사를 갔는데 거기서 너무 열심히 잘해주셨어요.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거기서 열심히 하셔서 그 기관에 있는 분들이 이 자원봉사자는 너무 열심히 하시고 너무너무 성실하신 것 같아. 우리 요번에 여기에서 기관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데 이분이 오셨으면 좋겠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취업이 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배움의 자세 중요하고요. 내가 비록 시간을 내서 봉사를 갔지만 그 봉사에는 반드시 책임과 성실이 따라야 됩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예의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했을 때 어린아이들한테도 막 반말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왜 반말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사용하는 젊은 이들이라면 요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뭐 은어, 속어 이런 거 이야기하시면 어르신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또박또박 나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께 자원봉사를 하러 나온 우근주 자원봉사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걸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먼저 한번 여쭤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먼저 여쭤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알맞은 복장 중요한데요. 자원봉사자가 막 화장을 진하게 하고 막 머리카락을 흩날리면서 막 높은 구두를 신고 간다. 봉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은 더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알맞은 복장 그리고 밝은 웃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웃는 얼굴이 아니라서 난 잘 안 웃어요. 그러면 가기 전에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 에, 이, 오, 우 하면서 거울을 보고 먼저 연습을 하면 내가 현장에 갔을 때 훨씬 더 밝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대상자별 자세가 있는데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러 갔을 때 보육시설에 갔던 자원봉사자가 어린이가 자원봉사자한테 500원만 줘보세요. 1000원만 줘보세요. 이런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돈도 없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린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돈은 주지 않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반대로 돈을 주시는 어른도 계세요. 아우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꼬깃꼬깃 숨겨놨던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가다가 음료수 사 먹어 이러면서 주시는 분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으시면 안 됩니다. 돈 거래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막 그 서랍장 같은 데 숨겨놨던 아주 오래된 초콜릿이나 사탕 이런 걸 꼭 주시고 싶어 하세요. 이거 가다가 먹어요 이러면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주머니에 받으시지 거기에서 잡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돈이나 이런 음료수 이런 거는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하는데 어르신께서 주실 때는 그냥 받아만 놓으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이 있는 맹아학교 수업을 갔을 때 시각장애인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시각장애인이신데요. 그분들은 눈이 안 보인다는 약간의 불편함만 있을 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성격도 밝고 긍정적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선생님 커피를 믹스로 타드릴까요? 블랙으로 타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전 그러면 아우 저 죄송한데 아무거나 주세요 이러면 그분들은 아유 그래도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거 드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장애인을 대한다면 그분들이 더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으시면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교육을 받았는데 그분들한테는 이야기할 때는 왼쪽으로 가야 될 때는 왼쪽에서 톡톡,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는 오른쪽에서 톡톡 치시면 그분들이 알아듣습니다. 자, 이쪽으로 갑니다. 저쪽으로 갑니다. 이야기하면 굉장히 당황하세요. 특히나 노인들을 상대로 할 때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어느 마을 버스를 타서 이제 버스가 출발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어르신이 한 분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몸을 흔드시면서. 제가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가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손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하면서 막 뿌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했어요. 아, 예 이러고 제가 자리로 왔는데 그분은 자기 스스로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고 싶을 때 자, 제가 지금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로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먼저 여쭤보는 게 중요하겠죠. 선생님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일이시지만 그 대상자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그건 아니겠죠. 어떤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초등학교 돌봄교실로 자원봉사를 갔습니다. 돌봄교실 선생님께서 날이 좋으니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조금만 놀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대학생은 아이들을 데리고 정글짐 밑으로 갔어요. 아이들은 정글짐 밑에 놀게 하고 본인은 위에 올라갔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핸드폰으로 막 게임을 했어요. 아이들은 밑에서 논다라고 했겠지만 멀리서 그 광경을 본 교장 선생님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러다 아이들이 다치게 되면 모든 책임은 학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일 경우에는 어린이들 안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서. 그 아이들이 내 아이, 내 조카, 내 동생이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안전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노인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에 대한 그런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포털 사이트에서 뵀던 봉사 참여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 인증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봉사 조회를 누르면 거기에 보면 경기도 고양시를 반드시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야인지, 대상이 누군지, 아동이냐, 청소년이냐, 장애인이냐, 노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전체를 누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가 다 나오기 때문에 훨씬 선택할 분야가 다양하겠죠. 그 다음에 모집 상태도 모집 중이냐 모집 완료냐 모집 중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봉사를 하겠다. 만약에 일감이 1회부터 뭐 10회, 20회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지만 단회기로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자원봉사를 하러 가시는데 나는 꼭 인증된 곳에서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 안에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는 간식만 드립니다. 아니면 확인서를 드립니다. 인증은 못 해드립니다라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하면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셔서 보시고 접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승인이 된다라고 메시지가 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승인이 된 걸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나오시면 X표 누르고 어르신들 그냥 X표 누르고 그냥 나오시죠. 그럴 때는
나중에 가면 접수가 안 된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못하겠다 하면 취소를 눌러야 되는데 취소 누르지 않으면 봉사자들을 기다리는 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접수가 되었는가, 승인이 되었는가, 취소가 되었는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로그아웃을 했다가 다시 로그인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접수가 됐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활동이 이렇게도 많고 이렇게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활동 절차가, 신청 절차가 나 너무 어려워,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인증 봉사는 경기도 고양시를 선택하시고 전체 그리고 기간을 선택하셔서 검색하셨을 때 www.1365.go.kr 여기에 봉사참여 클릭 후 신청하는 게 나옵니다. 시간인증 봉사, 활동인증 봉사가 각각 있으니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천천히 시간을 충분히 두고 천천히 클릭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냥 눈으로 막 확 서치하고 그냥 눈으로 확 검색하시고 그냥 닫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작은 실수해서 내가 제대로 신청이 안 됐다?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한쪽 하나하나 있는 그런 카테고리에 전부 다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자원봉사가 있지? 우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는 어떤 자원봉사가 있지? 왼쪽 그림에 보시면 벽화를 예쁘게 만들어드리는 벽화 봉사자들이 있어요. 미술 봉사자들. 만약에 내가 미술을 좀 벽화 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나는 기관도 없다?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연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강아지들이 있는 곳,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를 가시면 어떨까요? 강아지들을 위해서 목욕도 시키고 산책도 하시는데 처음에는 봉사자들이 그 강아지들이 너무 좋아할 거야 하고 가시면 나중에는 강아지들도 고양이들도 좋아하지만 봉사를 하시는 그분들이 훨씬 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환경봉사. 환경봉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양시에서는 꽃박람회 할 때 많은 봉사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지만 호수공원에는 이렇게 홍보를 하는 봉사자들 또는 환경미화를 하는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봉사자들이 인솔해서 거기 갔을 때 두 분류의 봉사자들이 계셨어요. 한 분은 굉장히 이제 쓰레기 봉투와 이제 집게를 드렸는데 한 분은 봉투가 헐렁헐렁 해가지고 그냥 가져오신 분이 계시고요. 한 분은 그 안에 틀니까지 같이 넣어서 가져오신 분이 계셨어요. 쓰레기를 잔뜩 담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는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미화에 대한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적인 협력 활동, 외국으로 나가서 직접 국제협력을 하는 거. 요즘은 기업에서 수시로 정보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발론투어를 모집합니다라고 뜨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늘 확인하셔서 검색하셔서 이런 활동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은 이제 자전거가 대세 아닙니까? 자전거 안전 홍보 대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전거를 직접 타면서 안전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내가 빵을 굽는 기술이 있어? 내가 쿠키를 굽는 기술이 있어? 아니면 나는 초콜릿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 이러면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봉사를 해서 만든 것을 직접 갖다 드리는 봉사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 아이가 초콜릿 만드는 그 자격증이 있대요. 그래서 초콜릿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당시에는 초콜릿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빵 봉사, 쿠키 봉사를 하시는 분들과 연계를 해드려서 같이 초콜릿도 만드는 봉사를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핀을 예쁘게 머리핀 같은 거를 예쁘게 하거나 아니면 장식, 이런 코사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직접 갖다 드리는 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될지 너무 고민스러우신 분들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나는 빵을 만들고 싶어, 아니야 나는 고양이 있는 데 가서 같이 걔네들하고 놀고 싶어, 아니야 나는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자전거 타고 싶어, 아니야 나는 환경미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 여기 장항동에 가면 철새도래지가 있습니다. 겨울에 한 번씩 그 안에 들어가서 철새들에게 벽실을 날라주는 봉사를 하는 것도 있어요. 고양시에 살지만 이런 곳도 있구나. 여러분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하느냐, 언제부터 하느냐,
왜 하느냐?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걸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in control, pressing pause on my heartbeat. Someone stole all the air, so I can't speak. I know the chase is on. I feel as though my time has come. How many times you have lied through your headspace? Now it's speeding away from a safe place. Yeah, your skin, the touch, the kiss, the rush, too much, and here it comes. When your lips touch mine, it's the kiss of life. I know that it's a little bit frightening. We might as well be playing with lightning. We touch life. Over the sea and far away, she's waiting like an iceberg, waiting to change. But she's cold inside. She wants to be like the water. All the muscles tighten in her face, buries her soul in one embrace. The one and the same, just like water. And the fire fades away, but most of every day is filled with tired excuses. But it's too hard to say. I wish it was simple, but we give up easily. You're close enough to see that you're the other side of the world to me. On comes the panic line, holding on with fingers and feelings alive. But the time has come to move along, and the fire fades away. Most of every day is full of tired excuses, but it's too hard to say. I wish it was simple, but we give up easily. You're close enough to see that you're the other side of the world. Can you help me? They protect me. Listen to me. They tell me my very own garden. Gave me sunshine, made me happy. Nice dream, nice dream, nice dream. My friend, a good angel.
loving, lying enemy. I've seen your face before. Never thought again I'd see. Didn't want to anymore. I remember your loving eyes and the moonlit kiss. The evening lullabies I would truly miss. Through the years we had it all. The midnight whispers, the midday calls. This house of cards that had to fall. You ask for forgiveness, you're asking too much. I have sheltered my heart in a place you can't touch. Don't believe when you tell me your love isn't real. 'Cause you don't know much about heaven, boy, if you have to hurt to feel. Every time I see you, I can't help but look away. All along I had believed everything you'd say. When I look now, I know I've seen your face before. I don't want your deceiving smile standing at my door. I don't care what people say. I'm ready now to face this day. 'Cause I have lost you along the way. You ask for forgiveness, you're asking too much. I have sheltered my heart in a place you can't touch. I don't believe when you tell me your love isn't real. 'Cause you don't know much about heaven, boy, if you have to hurt. 영상 안에는 노노케어, 어른이 어른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나는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더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영상에 나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성인 남녀 18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하다라는 감정은 감기 바이러스처럼 전달된다고 합니다. 내가 굉장히 행복하면 그 주변이 다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아우, 나는 화가 나, 나는 신경질이나, 나는 좀 그래, 이러면 자꾸만 이 안에서 불만적인 그런 세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통해서 행복한 에너지가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를 여러 가지 했지만 나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가 했던 사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2021년 11월 며칠 날 어디에서 어떻게 봉사를 몇 시간 했다. 거기에는 노인분들이 몇 분이 계셨고 관계자가 몇 분이 계셨다. 활동 전후에 내가 봉사를 하러 갈 때는 그냥 봉사를 하러 가려는 마음이었는데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게 보여서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거기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점, 앞으로도 내가 또 더 많은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다. 나는 행복하다고 느꼈다, 감사하다고 느꼈다, 이런 변화된 점. 그 다음에 이번에 갔지만 이런 봉사를 할 때는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더라, 개선할 점, 이런 걸 집에 계시는 굴러다니는 노트 있어요. 앞에 두 장 정도 쓴 거, 그 노트를 갖다가 제목을 쓰시는 겁니다. 자원봉사 일기장, 이렇게. 그래서 거기 안에 앞으로 내가 계속하는 그런 자원봉사에 대한 이야기, 그걸 쭉 적어 나가시는 겁니다. 대학생들이라면 본인의 SNS에 계속 올리시는 것도 괜찮고, 인스타그램이나 올리시는 것도 괜찮겠죠.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그 활동 일지를 통해서 나를 평가하고 내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봉사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계획까지 세우는, 그 계획 수정 및 보완하기를 활동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봉사 시간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포털 사이트 1365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 하셔서 마이 나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이 나눔으로 들어가시면 거기 안에서 봉사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디에서 몇 시간, 어디에서 몇 시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나는 지금 확인서를 좀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돼. 그럴 때는 똑같이
홈페이지 로그인 하셔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정보 입력 후 확인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주변에 이게 잘 안 됩니다. 덕양문서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직접 출력도 해주실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먼저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저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는 3호선 대화역 고양종합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906-1365 아까 말씀드렸죠? 1년 365일 자원봉사하기 좋은 날. 거기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인증을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했던 자원봉사에 대한 인증, 그 다음에 자원봉사가 어떻게 있는지 연계를 해드립니다. 나는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상담을 하실 때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끼리의 네트워크, 그리고 자원봉사 기초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덕양분소가 개소가 되었는데요. 905-1365 화정역에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인증도 해드리고요. 똑같이 자원봉사에 대한 연계 그리고 상담도 해드립니다. 자원봉사가 무엇인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드리고 특히나 교육장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장을 대관하셔서 그 안에서 교육도 하시고 자원봉사 만들기도 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계시는 기관, 여러분이 계시는 단체에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장소 빌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고양시민은 일정하고 시간만 맞으면 대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덕양분소입니다. 교육장이 굉장히 잘 해놨죠. 그리고 상담도 해드리고요. 이 안에서 봉사활동 인증도 해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가셨을 때 친절하게 저렇게 상담을 해드리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우수자원봉사자증 모바일 카드 발급이 있는데요. 1년 이내 봉사 시간이 10시간 이상이면 발급을 해드립니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 안에는 주차권과 인센티브 카드를 저희 고양시에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그것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자원봉사자들한테 그런 어떤 혜택도 드리시지만 유공자한테 표창을 해드립니다.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하신 분 또는 이웃을 위해서 말없이 묵묵히 봉사를 실천하신 분, 이런 분들에게 개인이나 단체에게 고양시장상, 경기도지사장 이렇게 상장을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대회를 가봤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많으십니다. 5,000시간, 10,000시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5,000시간, 10,000시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하는 1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도 드리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를 갔는데 본인도 모르게 그 안에서 좀 다쳤다.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저희가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리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치료를 하시고 치료가 종결이 되면 보상비 지급을 하는 이 순서가 있지만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 봉사활동 중에 사고를 당했다는 증빙이 돼야 됩니다. 진료비, 입원비를 우선 자비로 우선 부담하는데 혹시 CT 찍고 MRI 찍고 그러시면 안 돼요. 뭐가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를 먼저 센터에 말씀을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관련 서류가 만약에 충족된 경우 본인 자비 부담한 걸 진료비하고 보상비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해 드리는 상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해 드립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자원봉사 기초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자원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이며 교육 강사로서 여러분에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 남는 시간? 아니죠. 시간을 쪼개서 할애를 해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원봉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희망을,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내가 노년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가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리라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행복도 갖다 드리는 자원봉사 활동, 저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하시고 회원가입하시고 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교육강사 우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